먼저 그 2년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2주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참 빠르더라고요. 이게 참 시간이 유수와 같다는 얘기가 딱 적절할 것 같은데 언론인 모든 분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 2년 동안 지켜봐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묵묵히 또 지켜봐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2,500여 공직자분들께도 참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지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2년 됐습니다만 지금 배포해드린 그 자료와 같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한의 절실히 필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남한 시민들이 자존심을 갖고 또 자존감을 갖고 또 우리 남한 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만이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우리 언론인들과 우리 공직자와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그 2년을 뒤돌아보면 그야말로 이제 가장 보람 있었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그 서남대학교 회계 부지에 그 전북대 남은 글로컬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생각합니다. 전북대 양호봉 초등학교 의사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어려우실 텐데 우리 시민들께서 그 묵묵히 견뎌주시는 바람에 폐교된 서남대 부지를 매입을 했고 시민들께서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재난지원금 대신에 서남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남한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서남대를 그 글로벌 캠퍼스로 조성하는 거에는 아마 우리 8만 모든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원의 그 새로운 그 발자취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서 서남대학교로 인한 우리 인구 감소, 극심한 지역 경제 피폐화되는 부분을 반드시 재생시키고 활력을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보니까 217건에 걸쳐서 공모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상 규모는 한 4,6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공모 사업이 이 지역 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묻고 엮어 재창조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고스란히 자산화될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이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보육 환경, 교육 환경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공모 사업들을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접근을 해서 먹는 공모 사업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 함께 고생해주신 우리 공직자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많은 공모 사업을 했다면 치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언론인들께서 시민들께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면 또 시민들은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인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것은 아울러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얼마 전에 좀 그래도 그나마
힘들고 고되고 어려웠지만 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살고 싶은 도시 또 지속 가능한 도시 전국 2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1등을 못한 건 아쉽지만 3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모든 그 공을 우리 시민 여러분, 또 국민자 여러분께 돌리고 싶다는 심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그 지역의 그 어려운 환경들은 누구나 다 지방자치단체들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즉 정주 인구는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저출산과 자연 감소 지역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유출되고 있는 그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의 도시 브랜드가 과연 찾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희한하다 남원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통해서 그리고 행사를 통해서 또는 그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새로운 그 사업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 남원에서 살고 싶은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 또 성장 장벽이 가장 높은 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그 중에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사안이 아마 지금 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문화적 소재, 예술적 소재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리산을 벗어날 수는 없고 우리 남원이 그 가지고 있는 생태 자원 중에서 지리산 국립공원인데 이 지리산을 그 국립생태관광지역에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에코처를 만들 수 있고 또는 둘레길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또는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생태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치유와 힐링 그리고 또 다른 그 정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지난 2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모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고 싶고 또 살고 싶은 내용은 이 젊은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중에서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원료들을 건충 거점 단지 생산 단지로서의 그 국가공모사를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 같고 건충과 그 바이오 원물 등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과 가공, 유통에 이렇게 6차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일정에는 4차 산업에 걸맞는 인공지능이나 어떤 빅데이터 즉 그 드론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산업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드론 실증도시도 지정을 받고 또 다목적 활용센터를 만들어서 레저스포츠와 관광분야로서 여기 지역에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큰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문화적 소재와 예술적 소재, 생태 등을 다 포함을 해서 제가 지금 그 취임 초기부터 추진했던 한파와 아트밸리만큼은 그야말로 우리 미래의 그 문화예술의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가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페인에 가보면 빌바오 도시에 그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 그 미술관 하나가 열 공장 부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스페인의 빌바오시가 이 문화도시로서의 그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구겐하임 미술관의 역할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남원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김병준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을 통해서 그 주변에다가 이 전통산업, 옷질, 모자, 그리고 새로운 그 예술적 소재들을 한 곳에 모아둠으로 인해서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고 그런 우리 문화예술의 공간을 만들어서 체류용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후반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지역 경제 8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문제인데 미시 경제와 거시 경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분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남원의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농업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미래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 공모 사업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고, 아마 지금 조만간 그 좋은 결심 나올 것 같습니다만 대산면에 에코에너지 스마트폰 혁신단지를 한 50헥타르 정도, 한 15만 평 정도를 조성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그 남원의 새로운 농업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대산면의 그 에코에너지는 뭐냐면 우리 그 광역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입지고지를 해서 이제 저희가 소각장을 짓습니다.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가지고 에너지 타운을 지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뭔가 그 탄소 중립의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단지를 만드는 데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새로운 젊은 청년 농들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아울러서 미리 지금 저희가 정주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청년 보금자리 주택을 현재 공사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지는 것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제 지역 내에서 젊은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주 여건입니다. 그게 바로 결혼을 해서 내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의료 환경이 걸맞는 것이 이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으면 아마 이 젊은 사람들도 굳이 좋은 직장이 전주나 광주나 되고 있다 치더라도 당원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 왔었는데, 내년 늦어도 이제 5월달 이전에는 공공사로 조립원 지금 완공이 될 예정이고, 아울러서 인재학당도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에게 인재학당도 정화함으로 해서 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지금 현재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 남원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지역에 지금 정확히 인구를 말씀드리면 7만 6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에 있는 지역 상권은 최소한 15만에서 20만 정도가 정주하면서 도시권 내에서 소비를 해야만 되는 구조인데, 정주 인구는 저출산과 그 자연 감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인구 소멸지역으로 사실 위험지역이죠. 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생활인구라고 판단을 했고, 전국 230군데 중에서 최초로 생활인구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준시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마 우리 남원시가 최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남원누리 시민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한 20만 명 정도를 목표로 지금 현재 DB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남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남원에 와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남원에 반복적으로 방문함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 소비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생활인구 유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도 이미 확충이 돼서 6월 말까지 한 4만 3천 명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가 모집을 해서 새롭게 정주 인구, 생활 인구를 우리 남원 지역 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으로서 가장 가져야 될 첫 번째 의무가 시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계층들이 다양하지요. 젊은 사람들과 아동부터 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 다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입니다. 이 취약계층들이 어떤 그 행정적 혜택을 받고 있고 사회적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무탈히 보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여건인데, 사실 그 소통 행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그 23개 읍면 동장님들이 그 1일 1 소통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살피고 안위를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민선 8기 후반기 계획에 대해서 이따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있으시면 제가 말씀해 주시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잘 살면 것이 목적인데, 시장님 들어서서 2년 동안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시민들 꼭 물어달라고 어떤 부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 예산이 약 355억이고 운영과가 약 404억이고 시설사업소가 65억입니다. 주로 이 남은 시민들의 질과 향상을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 경제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7기 때 투자했던 약 100억 대에서부터 1000억 대가 넘어서는 각종의 사업이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실패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 말씀에 보면 한파우 지역에 약 3천억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허브단지에 약 1,000억, 그 다음에 그동안에 차다르게 몇백억씩 투자한 거 한 몇 건만 하더라도 약 3천억이 투자가 되는데, 관리부실과 거기에 대한 예산 투여가 매년 수십억씩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한파우에 현재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해가지고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이나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조금 시민들의 이해가 충분히 되고 또 지역 경제의 큰 활성화와 관광객들 유치가 많이 되겠다라는 것을 좀 홍보를 하거나 해서 시민들 불만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 부분입니다. 산림과 예산이 약 1년에 210억 정도 되는데요. 2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인근 지리산 인근의 분과 시중에서 우리 남원이 석산과 고체산이 가장 심각하게 훼손이 많이 됐다. 그런데 장비사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런 민원을 하면서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훼손된 것도 막대하지만 그 사람들은 장비를 샀을 때 남원에서 수도관에 있는 고기만 먹을 게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큰 거 입찰을 해가지고 남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돈 벌어와야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그게 몇 수가 잘못됐다. 훼손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큰 산이라 하더라도 휘기 길목이나 이런 길목 같은 거는 자리에 한두 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 인근에 보면요, 논과 밭에 이 거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치를 해다가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보통 몇천만 원에서 몇억 대까지 하는 것을 전부 보면은 어떤 하나의 조직에 관계된 애들이 개입해가지고 엄청나게 뽑아서 지금 심어놨어요. 특히 오리정 주변에 가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허가를 거쳐서 했는지, 거쳤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 남원의 소중한 자산인데 왜 그렇게 반출이 무지하게 돼도 그것을 방치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현재 산림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참 훌륭한 공무원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아마 많은 문제 때문에 있었던 거를 지금 우리 시장님 오시니까 자꾸 지목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이 기자들에 대한 1년에 2번 시장님 기자회견할 때 한두 번 얼굴 내밀고 1년이면 수없이 많은 예산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저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제가 기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형평성에 맞게 어떤 기준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양 과장님
지금 2년 동안 계속 형평성에 맞게 어떤 것을 시장님한테 결제가지고 보고 하겠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해본 바가 없어요. 이 불쌍하게 거시형으로 뛰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은 방관도 없이 방치해 부르고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기자들한테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친 사람들 광고비 그렇게 많이 지출하고 이런 거 형평이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검토해 그런 불만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민선 7기 각종 사업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전임 시장님이 하고 싶던 일들을 철거하거나 폐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면서 어떻게 이제 가공 지금 현재 그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재창조를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아까 허브단지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허브단지를 살리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문복 지역에 정말 그 허브단지 바로 옆에 가축 유전자원 부지가 있습니다. 정말 노른자의 땅인데 우리 나무들을 놓고 보면 시세나 모든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직은 이제 언론에 정식 발표하기는 이릅니다만 지금 기재부하고 지금 얘기를 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이제 성사가 되게 되면 허브단지도 천역돼서 된 허브단지도 새로운 면모로 이제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새로운 유입된 인구들이 그 허브단지도 활용할 수 있는 분명히 가치는 살아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파우 쪽에 3천억이 아니라 한 2천억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천억에서 한 2,200, 300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순수 10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60% 정도 이상은 그 국도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충당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57 전시관하고 저희가 이제 그 더자 전시관을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이제 국비를 지원받는 조건을 해서 제가 전시관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최소한 50~60%는 전부 다 거기에 240억짜리 하나고 150억짜리 그래서 한 43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두 전시관을 짓는 게 들어갈 예정인데 거기에 200억 이상은 이제 국도비를 받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파욱 쪽은 왜 조성하려고 아트밸리를 왜 조성하려고 하려고 했냐면 하고 있냐면 우리 남원에 워낙 볼 것이 광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 말씀하시는 내용이 광활로 와서 50분 보고 추어탕 한 그릇 먹고 쓰레기 버리고 간다는 말씀이 가장 많은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이 문화예술 고장이라고 합니다. 예향의 고장이고 우리의 자존감도 거기에 있는데 결국 문화와 예술은 보여주고 체험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 다행스럽게 또 김병준 미술관이 있는데 또 김병준 미술관이 코로나 때도 10만이 넘는 관람객들이 와서 그 미술관을 보고 갔어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스페인 빌바오시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예술 이 공간 그리고 공연 무대를 그야말로 그쪽 한 곳에 모아놓으면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게 해놓으면 최소한 남원에서 1박 2일, 2박 3일 이런 체류하면서 남원의 문화예술, 광활루에 오신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게 새로운 글로벌 아트 이 센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아트도시로서의 어떤 그 명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파욱 쪽을 주목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2천억, 3천억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 행정에서 최대한 시비는 또 다른 곳에 써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파욱 쪽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마스터 플랜이 이제 수립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그림을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아까 우리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과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이제 중공철이 되면 시민들께 한파욱 전체 마스터 플랜 한번 아마 공청회 비슷하게 아마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 석산 골재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면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죠 이미지죠. 청정입니다. 물론 벌제나 이 석상도 개발해야 될 거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산림 차원 우리 남원의 이 전체 면적 중에 우리 남원이 그 서울시의 딱 1.2배입니다. 750.kpm이고 서울이 620kpm예요. 근데 이 중에서 63%가 저희 산림자원이거든요. 근데 이 산림자원을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그대로도 가능하면 새로운 산업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는 건 아니고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비하는 그 우리 남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많이 듣고 있고 근데 사실 남원 지역 내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목 반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언론인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일주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광고 홍보비를 지금 다 예산을 정확하게 지금 저희 시행령이 34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과에서 각 홍보 예산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저는 한 군데로 모아서 공보의 기능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원시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알리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기준이 나름대로 저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 후반기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 이상으로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산림 사업에 대해서 아까 좀 잠깐 나왔는데요. 네. 지금 현재 산림조합의 그 공사를 아마 수의계약으로 많이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지금 산림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공사들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갈수록 더 힘들다고 하니까 아마 50%라도 좀 줄여서 수의계약을 줄여서 아마 입찰을 해서 법인들도 좀 살리는 좀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시장님이 이거 보시니까 그 많은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직원들 많이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200억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곤충 사업은 여기에 그 가공 공장이라든가 유통 시스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소비가 잘 될 수 있는 품목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처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각기 다 품목마다 틀리거든요. 곤충마다. 그래서 투자가 이중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소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품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설 확충하고 예산 지원하면 이 일자리 아까 좋은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곤충을 지금 우리나라 한 13년 정도 시작됐는데요. 많은 기술들을 좀 노하우는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확보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원자들이 많아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소비가 안 돼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 차원에서 하신다면 소비를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주면 다른 부분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권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법부의 어떤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검찰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지금 그 조합법에 의해서 수익계약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각종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현재 그 저희 행정에서 지속시키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저희가 산림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를 진행할 때 이제 공개 입찰을 이제 추진을 해왔고, 하지만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지역 내에 있는 그 임목 사업을 하는 그 분들에게 좀 더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곤충에 관련해서 이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그 곤충 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국가가 아까 잠깐 드렸던 것처럼 탄소 중립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에 관련되어 있는 그 탄소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축산물을 저희가 이제 섭취하는 목적 자체가 단백질 섭취인데 단백질 대체제가 필요한 것이 바로 곤충입니다. 그래서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곤충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그 국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남원시가 전국에 네 번째로 지금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200억 중에서 100억을 지금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옳은 말씀이시고 소비가 전제되지 않는 생산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곤충 생산 거점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본 목적은 R&D입니다. 그리고 가공이고 거기에 그 테스팅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곤충 생산은 그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도 지금 현재 작년에 그 지원 사업을 해서 지금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민간이 하는 거고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인프라 시설, 즉 또 다른 누군가 민간인이 와서 곤충을 생산을 하고 싶은데 테스팅 베드가 필요한 거죠. 테스팅할 수 있는 테스팅 센터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기업들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MOU를 그 체결을 해서 같이 공동 R&D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D 센터도 만들고 하는 그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가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입니다. 그 액상이 됐든 분말이 됐든지 간에 그걸 개발해서 실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건데, 우리 지금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매를 하기 위한 기업 전진이 나름대로 MOU를 체결을 해서 입주를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아마 연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의 역할은 생산을 해서 뭔가를 바뀌는 게 아니고 인프라로 확충하는 인프라 시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곤충생산 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뭐냐면 인프라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고, 기업과 공동으로 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예비 단계의 그 역할들을 우리 시행령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제일로 기자 김남우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지역 활성화계 경제 재건을 활성화하게 계속 좀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남원시에서 가장 주력한 게 남원 글로벌 캠퍼스 중심자 교육 거점도시,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바이오 산업하고 운봉에 진행하고 있는 드론 특별 자유학교, 이렇게 주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네. 시민들은 이제 체감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어떻게 시키실 건지 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지역경제 효과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실 것인지, 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거에 굉장히 이제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행정에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과정이. 뭔가 공모 사업을 가지고 와서 실행에 옮겨서 효과를 보기까지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모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저 부처에서는 이제 최소 단위가 3년, 5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부지를 내업하고 관리를 해서 실행에 옮겨서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시민들께서도 이제 전국대 글로벌 캠퍼스가 생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아지냐? 근데 아주 간단한 게 우리 남원시가
인구 8만 무너진 시점이 2018년도, 2020년도입니다. 공교롭게도 2018년도에 서남대가 문을 닫았는데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1892명이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2017년도까지는 인구 감소가 거의 자연 감소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출산 300명, 353명에서 아마 그랬었는데 자연 감소가 600명에서 700명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그 인구 감소가 됐는데 2018년도부터 한 해의 인구 감소가 1200명, 1300명씩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연 감소가 600몇 명인데 1200명, 1300명이면 7, 800명이 누군가가 사라진 거죠. 누군가 사라진 그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일자리 문제가 52%였고 23%가 교육 문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학생들이 지역 내 경제 소비 규모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44억이었습니다. 연간. 그 344억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줄어든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23개 읍면동 중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게 시내권 7개 동사무소입니다. 16개 읍면은 자연 감소를 제외하고 오히려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있습니다. 귀촌 기왕으로 인해서. 그게 가장 극명하게 보여지는 현실인데 그 학생들이 지역 내에 들어와서 첫 번째는 경제 소비 구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계신 분들을 포함을 해서 남은 시민들이 왜 좋은 기업 하나 못 들어오느냐라고 자꾸 저한테 반문하시거든요. 3회 산업단지 왜 기업을 유치 못하느냐고 자꾸 반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기업은 1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기업이 서울 경기에 있다가 남원으로 내려오고 싶어요. 20, 30명은 끌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 7, 80명은 여기서 채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 학생층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유치를 하고 싶어도 새로운 신생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기업을 끌고 내려가야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 여건이. 그게 힘들다는 거. 그래서 대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 내에 젊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어야만이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경제 소비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요소가 전북대 글로벌 캠퍼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지역 경제에 이런 그 새로운 그 스마트 농업, 한파워 아트밸리, 또 무슨 권총 산업, 드론 산업 이런 것들을 키우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 관광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 내에 사람들이 오셔서 밥을 한 그릇씩 드셔야 됩니다. 지역 내에 오셔서 티 하나도 사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역 내에 오셔서 신발 하나도 사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나물 하나도 사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살든지 찾고 싶은 도시가 되든지. 그런데 이런 전시관을 만들고 이런 새로운 일자, 좋은 일자를 만드는 것은 이 지역 내의 경제 선순환 구조는 뭐냐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지만 재방문, 삼방문 찾고 뭔가 연고지에 의해서 이 지역을 찾아가지고 이 지역에서 경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다 된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내 개인 회사 같으면 돈 쓰자? 돈 쓰죠. 내 개인 같으면 돈 쓰자? 돈 씁니다. 하지만 이 어떤 특정 지역을 놓고, 특히 우리 남원의 지역을 놓고 보면 와서 돈 쓰자? 아닙니다. 올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남원에 올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원에 가고 싶은 그 충동을 느껴야 되는 거고, 남원에 사람이 모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원에서 돈 쓸 만한 것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돈 쓸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들 스타벅스 가고 싶어하고 그야말로 샌드위치 먹고 싶어해요. 특정 밴드를 얘기하는 거 죄송하지만. 근데 피자 가게가 없고 스타벅스가 없으면 이 친구들은 광주나 전주로 갑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술인들은 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구조가 맞춰져 있어야만이 살을 먹는 거죠. 근데 그 맞추는, 사회적 구조를 맞추는 것이 1년 만에, 2, 3년 만에 불가능합니다. 최선제는 3년, 5년, 7, 8년은 되어야만이 지역 경제가, 다만
제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제가 선거 준비를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선거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시내 상가를 돌아다녀 봤는데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5집 걸로 한 집씩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좀 많이 그 상점들이 들어선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소상공 이 시내 상가에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피부에 느끼십니다. 이 지역이 될성부른 지역인지 될성부르지 않은 지역인지. 그래서 조금은 좀 희망적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내년쯤 되면 좀 더 활력이 좀 넘치지 않을까. 올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만 이 춘향제 때 117만이 저희 남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갔더니 볼 게 있고 즐길 게 있고 먹을 게 있더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셨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춘향제의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제 매 주말에 이제 월간 포차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70~80%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남원에 대한 관심도와 남원에서 뭔가 그 머물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유관되어 있는 직업군들이 남원에서 새로운 일터를 찾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그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 때부터 조금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이상준 기자입니다. 남원시와 지금 소송 중인 그 모노레일 관련해서 시장님 향후 계획을 좀 주시고. 근데 그 모노레일 사업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노레일 사업의 그 자체는 서울 이 수도권에 있는 건설족들이 보험사라는 그 금융 자본을 활용해서 지방 재정을 파탄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 모노레일 사업은 지금 당초에 2021년도에 처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제안할 당시에 330억 총 공사비에 자기자본 비율을 66억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공사비가 425억으로 뛰었고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을 20억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조건부로 그 기부채납 방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했습니다. 이 민간 투자 사업은 수의계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조건부 기부채납 방식으로 걸려 있었고 그리고 그 모노레일 사업 자체에 여러의 절차적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체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민투가 운영을 하다가 원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동안 이 민간 남원 테마파크에서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당초 제안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년 동안 운영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손익이 맞겠다고 판단한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지금 현재 1년 정확하게 1년 몇 개월 만이죠? 1년 몇 개월 만에 문을 닫고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 초기에 제안했던 예측치 사업계획서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공직자의 그 사업 타당성 검토가 어떤 과정이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지금 현재 소송이 걸린 것이 그게 이제 1차 지금 현재 끝나고 2차 그 2심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메리츠 증권 쪽에서 저희에게 일시불 상환을 하기 위한 소송을 건 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지금 그 감사실하고 우리 관광과에다가 업무 지시를 해놓은 게 시민 공청회를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순이나 7월 말 정도 되면은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405억짜리 이 테마파크가 있는데 이걸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도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시설을 뜯어내는 것도 1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파와 아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
모노레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딱 그 중심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든지 간에 지금 살릴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소송 중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궁금해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 집타워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저 집와이어도 저거 지금 그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중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중단된 지가 지금 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을 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소송이 끝나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여러 가지 참 이제 만약에 이게 사업 수익성 판단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그거 좀 지켜봐 주시고 조만간 시민공청회를 한다고 했었을 때 대대적으로 좀 우리 언론인들께서 시민들에게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의사표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동일한 그 메리츠 증권이라는 회사가 다른 지역 똑같이 지금 해서 다른 지역도 지금 소송 걸리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요? 경남 합천군도 지금 현재 그 유사한 형태로 지금 묶여 있는 게 있고 참고로 지금 모노레일 사업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투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정에 관련되어 있는 보증을 서는 것도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한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제대로는 보이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제대로 보이는 것도 시민들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진행을 해서 얼마만큼 비용을 쓰고 얼마만큼 이득이 될 것인지 차후에는 어떤 운영비를 부담해야 될 거고 어떤 운영유지 보수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감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지켜보시고요. 제가 별도로 그 보도자료를 저희가 통해서 스포츠 전국대회가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 포함해서 임원까지 한 2,000명 정도만 오면은 나머지 숙박실이 부족해가지고 뭐 선수들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시에서 뭐 대체 숙박에 대한 뭐 대책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 춘향제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숙박시설 확인해보니까 전체 2,6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외부에서 이제 춘향제 때 97만이 오셨는데 숙박 그 업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제 사실은 그걸 대체하려고 우리 시민들의 민박을 제가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절차적 관계 때문에 이제 또 위생도 그렇고 해서 이제 민박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추진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월간 포차를 추진하는데도 지금 주말 되면 우리 남해 숙박업소가 없다고 합니다. 다 풀로 차가지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제 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 논리냐 이게 과연 숙박업소를 마련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공적인 논리냐를 놓고 이제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경제적 논리는 무슨 얘기냐면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또 다른 숙박업소를 지으려고 하겠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숙박업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가능하면 공세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참고로 이제 지금 하이츠 콘도도 지금 살리려고 지금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이고 지금 효상 콘도도 지금 현재 또 추진하는 것도 이제 그 낙찰 받으신 분이 어떤 형태로 효상 콘도를 만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걸 추진하는 것도 그 이유에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지금 깊게 고민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그 다음 주에 제가 어느 단체를 만나게 되는데 한포구 쪽에 이제 우리 호텔을 유치하려고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숙박업소인데 이게 참 고민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숙박업소를 짓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제 결국은 민간 투자를 민간 기업에서 또는 민간 개인들이 숙박업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경제도리가 가장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심각성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순양제하고 저희가 10월달에 이제 드론 제전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차박을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류형 관광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고 자는 게 중요한 건데 자는 것이 지금 절대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사실 대안을 찾는 것이 결국 이제 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남원에 경찰 연수원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립니다. 아직은 그거 공식적으로 죄송하지만 그거 공식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연수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지자체 너무나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무적인 판단도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잊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시화가 되면 아마 깜짝 놀래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정무적 판단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정무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지역 저를 포함한 연구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만이 지금 좀 잠깐 말씀드리면 148실 규모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좀 외부로 언론에서 배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우리 남원의 그야말로 그 전기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불철주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철수 수사님도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시장님 관광난 지가 좀 40년 됐거든요. 네, 근데 달동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좀 관심 가지시고 대책이십니까? 1단계가 지금 한평호 쪽이고요. 어차피 지금 양림단지가 그 기존 관광단지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그 관광단지가 아니고 그 뭘 바뀌었죠? 관광지로 네, 관광단지가 아니고 이제 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규모적으로도 그렇지만 볼 게 없습니다. 남한 테마파크도 그렇고 그래서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작업을 사전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림단지도 살리고 저기 저 한포도 같이 이게 광활로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전복신문 박영민 기자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그 전북의 글로컬 캠퍼스 조성하면서 네. 그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에 서남대 부지를 매입했다고 좀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재난지원 그 시민사회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청들이 많았었는데 이 재난지원금과 서남대 부지 매입을 이렇게 매칭시켜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데 네.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저도 드리고 싶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들께서 이제 뭐 대다수 시민들께서 원하실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제가 이제 시민들께 다니면서 시정 설명을 할 때 이제 양해 말씀을 구했던 게 정말 어렵고 힘들면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난 듯 싶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사업내 부지를 매입하는데 200억 들었습니다. 200억 정확하게. 네. 그 규모면 우리 남한 시민들이 30만 원씩 들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제 스스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시민들의 힘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그 사람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냥 그 무료로 저희가 국고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원에 절실히 필요한 부지들이 국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제 어떤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국가 공모 사업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첫 번째 요소인데 거기에 걸맞는 형태의 국유지들을 서남대 부지와 바꿀 거예요. 부지개화할 예정입니다. 부지개화이 되면은 그것 또한 시민들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께서 조금 서운하시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지만 그래 내가 재난지원금 받는 대신에 우리 학생들 불러오려고 부지 샀어. 뭐 이 정도로 좀 안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저 빠르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선 8기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에서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노조국장에 의해서 이런 자연국장으로 개방형 지휘공모를 하셨어요. 네. 지난해는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덧붙였지만 결국은 내부에서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네. 이번에도 갑자기 자연국장 지휘 공모를 하니까 네. 이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억측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정도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승진 소외 연수가 안 되는 대상자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네. 이런 인사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소문들도 들고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네. 그 시장님 결국은 인사분야의 시장님이 이렇게 개방형으로 인사 방식을 변경하시고 전환하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사는 꼼수가 없습니다.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되는 것 같고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지난해에 그 경제노조국장의 개방형 직위로 만들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결국은 이게 지자체도 경쟁의 시대입니다. 행정도 경쟁의 시대이고 그 경쟁의 시대에서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의 변화와 혁신은 시도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방형 형태로 이제 지원을 했던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의 입김 들어간 거 없습니다. 투명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올해 이제 그 자생전 국장님 자리도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도 뭐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꼼수 부려서 승진 없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500여 공직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사철만들은 많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뭐 벌써 뭐 이제 인사철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인사 실행을 할 예정인데 공정한 절차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부시장님 지휘하에 금표할 거고 승진 심사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유관돼 있고 또 직무를 성과를 내신 분들 사실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오래 못 먹고 못 살면 죽습니다. 근데 행정은 오래 못해도 내년에 또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직원분들이 그 직무를 가지고 절차와 과정을 얼마만큼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했고 열심히 노력해 줬느냐. 저는 거기에 가장 큰 강점을 두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성과가 냈어요. 그것도 정무적으로 또 하다 보니 열심히 같이 노력하다 보니 결과물이 나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지만 그 결과물은 굳이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내년 또 하면 그 사람들을 저는 인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인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지역 경영은 갖추고 나간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얘기 아니라 본인 직무에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줄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인사청탁하지 않는 것 본인이 떳떳하고 본인이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으면 굳이 정치인에게 줄서 필요가 없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에게 줄을 서서 인사청탁을 해서 승진을 했다? 그러면 그 공직자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죠? 빚을 갚아야 돼요. 뭐를 빚을 갚을 겁니까? 말로 빚을 갚습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불공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탁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정치인에 줄 서지 말아라. 행정은 행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본인 역할을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다음이 나오고,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1,500여 공직자분들이 전부 다 누구는 일 잘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최선을 다하고, 이거 다 합니다. 우리 내부 추천은 제가 봤습니다. 누구한테? 부사님들한테. 이 친구 일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내부 추천을 받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추천은 청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철저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공직자분들이 경쟁력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데, 정치인에게 줄 서고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인사한다고 보면 일할 만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인센티브도 만들어 못 줘요. 그럼 그분들한테 금전적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인사적 혜택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금전적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 인사적 혜택밖에 주는 게 없는데, 청탁 인사나 하고 불투명 인사나 하고 공정치 못한 인사를 해버리면 이거는 시장으로서 할 역할이 가장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공직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공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그 우수보수를 준다든지 공직자 표창을 준다든지 하는 거에 제 의견은 도출을 하지만 결정된 걸 제가 뒤집어 본 적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청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한테 전화가 안 옵니다. 초기에는 전화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근데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설왕설래를 하더라도 이 탁상에 올려놓으면 이게 바로 이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시민 모든 분들께도 그렇고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인사 문제만큼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의 결도 투명하게 할 거니까, 공정하게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설왕설래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님,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쉽게 말해서 국장 자리에 TO가 나왔을 때, 그러면 시장님은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다 존중해서 그 의견을 따랐다고 하는데, 지난해도 국장 자리에 TO가 나왔을 때 제3자가 2~3명이 있었는데 그때 공정국장 자리도 개방형으로 바꿨어요. 그럼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승진 대상자가 2~3명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승진 대상자를 쉽게 말해서 승진시킬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이죠. 아마 지금 그 개방형 직위를 공모를 해서 뭔가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평가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의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일의 직무의 추진력이라든지, 또 직원들과의 화학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지금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승진 대상이 있다라는 거, 승진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7복수, 5복수, 4복수 다 있습니다. 그 복수 내에서 승진 대상자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으면 아닌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시장님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문제만큼은 나중에 말씀하시죠. 저기 시간 관계상 아니.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만큼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죠. 지금 시간